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바지 허리를 좀 줄여보려고 해요. 전문적으로 이 허리를 분리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고무줄을 달아줄 겁니다. 실제로 세탁소에 허리를 줄여달라고 맡겼더니 고무줄을 이용해서 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1.5cm 정도 되는 고무줄은 너무 힘이 약하고요. 이건 2.5cm 정도 되는 고무줄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넓은 고무줄, 짱짱한 고무줄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 허리벨트가 3.5cm 정도밖에 넓이가 안 되기 때문에 고무줄 종류가 뭐 한 4, 5cm, 5, 6cm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딱 2.5cm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리를 줄이게 됐냐면 제가 오랜만에 옷을 샀어요. 그런데 쇼핑몰에서 샀죠. 근데 치수 보니까 28인치부터 30인치는 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재봤더니 28이 나와요. 그래서 라지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허리가 아니라 골반에 닿는 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반품료를 내면서 5,000원인가 내니까 반품이 아니지. 교환 택배비 때문에 교환비를 내면서 또 작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X 라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통은 스키니처럼 붙진 않아서 좋은데 허리가 너무 커가지고 입을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벨트 고리를 보면은 되돌아받기를 했기 때문에 표시가 잘 나고 있어요. 이 되돌아받기 한 부분, 이렇게 벨트 고리 부분은 되돌아받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벨트 고리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가까이 하면 고무줄을 달다가 벨트 고리를 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cm 떨어진 부분부터 다음 벨트 고리 이 부분도 1cm 덜 되는 부분까지 거기 간격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초크로. 이 부분에 이제 고무줄을 달아주게 될 건데요. 네 군데 다 표시를 해볼게요. 벨트 고리 부분에 라벨이 있어가지고 라벨 저는 중요한 거 아니라서 떼어버릴게요. 이 라벨 있는 걸 떼어버렸고요. 마저 여기도 길이를 체크를 해줄게요. 체크를 다 했고요. 요게 좀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 길이를 좀 재볼게요. 네, 벨트 고리와 고리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측정을 해봤고요. 이 길이의 50%만큼 고무줄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시접을 1cm씩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시접을 접어서 붙여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수의 이 간격 치수의 50%에다가 총 2cm를 더한 만큼 고무줄을 잘라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헷갈리니까 이거를 다 잘라 놓지 않고요. 할 때마다 잘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너무 치수가 제각각이어서. 이 고무줄은요, 나중에 이 허리 벨트에 달을 때는 티가 별로 안 나도록 검은색 실을 이용해서 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접 부분 있잖아요. 1cm 접은 이 시접 부분은 좀 손바느질로 고정을 해줄게요. 빨간색 실을 이용해서
손바느질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은 박음질이 되는 부분인데요. 원래 여기도 이 실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끊어낼 때 조금 걸리적 되거든요. 요 부분만 조금 임시 고정을 해줄 거고요. 바느질이 엉망이어도 괜찮고 그래요. 나중에 어차피 끊어낼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가 지금 겉이기 때문에 매듭, 이 손바느질 할 때 매듭을요, 뒤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은 손바느질을 할 때 매듭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매듭을 잡고 끌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듭이 앞에 있도록 요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나중에 끝낼 때도 매듭 지을 때도 이 겉에서 매듭을 짓는 걸로. 이제 고무줄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아까 초크로 벨트 고리와 고리 사이에 간격을 표시했잖아요. 여기와 여기 이 부분에 각각 박음질 해주고 쫙 늘려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줄어들면서 벨트 없이 이 바지를 입어도 허리가 짱짱하게 맞겠죠.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시 살이 제가 더 찐다 이래도 이 바지는 계속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박음질을 하러 미싱 쪽으로 가볼게요. 실밥 정리를 아직 안 했는데요. 애기 자는 틈에 빨리 찍어야 돼서 이런 식으로 벨트 없이도 입을 수 있게끔 고무줄을 달아 주었고요. 겉에서 봐도 그 박음질이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 검은색 실을 사용했더니 거의 티가 안 나고 있어요. 이렇게 벨트 고리를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액세서리 벨트를 멋내기용으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고무줄을 박을 때 이 양옆을 먼저 박음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쫙 당겨서 이런 식으로 박음질을 해줬습니다. 이 끝 쪽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벨트 고리와 고리 사이에 이 길이의 50%를 고무줄을 만들어 주기로 했었는데 이 고무줄을 당겨서 박을수록 이게 점점 늘어나서 이 신축성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40%로 했습니다. 40%의 길이에요. 이게 30%로 했더니 아예 당겨지지가 않아서 40%의 길이로 박음질을 해줬고, 제가 원래는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로 박음질을 하려고 했는데 3개로 했더니 그것도 너무 신축성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개만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요즘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쯤에 그 가을 솜씨자랑 무대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기도 했지만 아이를 누가 봐준다고 해도 그 흰 티에 청바지가 드레스 코드였는데 제가 청바지를 살찐 이후부터는 잘 안 입게 되고 주로 치마만 더 입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청바지를 사서 허리만 손을 봐주니까 이번 가을 솜씨 자랑에는 드레스 코드 맞춰서 입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바지 통은 마음에 드는데 허리가 너무 크다 이런 거는 이렇게 고무줄과 미싱만 있으시면 세탁소에 가지 않으셔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